그래서 이악 물고 상가 주인들 건물주들이 월세 안 내리는 거예요. 공실로 놔둘지언정 왜? 건물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임차 몇십만 원 더 받겠다고 월세를 낮추는 순간 내 건물 전체의 값어치를 수억을 낮추게 되는 꼴이 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말이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거용 경매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얘기는 많이 안 했었는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콘텐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서울 상가 경매 물건 쌓이네. 우리나라의 중심이라는 서울의 상가가 망해가고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뉴스 기사인 것 같아요. 10개 중에 1개밖에 낙찰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과 상가의 차이는 뭐죠? 공간에서 뭘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상가는 자영업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차를 하시는 거죠.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공생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잘 돼야 이 건물주라든지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상가에서 가게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지면 상가 주인도 공실이 나고 대출 이자만 나가고 이런 장기간의 공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가와 주택의 차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최근에도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갑작스레 많은 공실들이 생기고 주인 입장에서는 받던 월세가 끊기고 내던 대출이자는 줄어들어 줘도 살까 말까인데 줄어드는 게 아니라 2배, 3배로 늘죠.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많이 나오면 또 기회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린 건 주택이었지 상가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 받아서 계속 대출이자만 나가고 관리비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 좀 조심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뉴스는 제목이 서울도 장사 힘들다. 19억 상가 매물이 7억 원대 낙찰. 19억이라는 거 자체가 돈이 한창 풀릴 때, 금리는 낮고 자영업자분들이 한창 잘 될 때. 왜냐면 상가라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월세 수익률에 환산이 됩니다. 월세를 높게 받는 자리는 매매가도 올라가요. 반대로 지금 같은 침체, 상가 쪽에서 완전히 지금 침체된 분위기니까 월세를 저렴하게 맞추면 매매가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악 물고 상가 주인들 건물주들이 월세 안 내리는 거예요. 공실로 놔둘지언정 왜? 건물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4% 수익이냐 5% 수익률이냐를 환산해서 매매가가 판단이 되거든요. 임차 몇십만 원 더 받겠다고 월세를 낮추는 순간 내 건물 전체의 값어치를 수억을 낮추게 되는 꼴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주택 얘기하는 거랑 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주택 얘기할 때도 빌라 매매할 때도 매매가 기준을 어디로 잡죠? 금매가로 잡죠. 금매가보다 싸게 사잖아요. 그 금매가보다 싸게 산 사람은 금매가보다 싸게 내놓을 수도 있죠. 상가도 내가 건물을 이미 19억에 사놨기 때문에 월세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반대로 7억 원에 낙찰 받은 사람은 월세를 엄청 싸게 내놓을 수 있죠. 싸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취득할 때 애초에 잘해야 되는 게, 취득할 때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르지 않으면 영원히 못 파는 거죠. 내가 비싸게 샀으면. 그래서 강남 건물주분들 공실로 이악 물고 버티는 이유가, 또 상승장이 오면 특히 건물 큰 물건들은 또 가격이 빨리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토지 가격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월세만 생각해서 야 월세 10만 원 낮춰서라도 공실로 두고 관리비 낼 바에 그냥 그러다 받는 게 낫지라고 하지만, 건물주는 매매가라는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세 몇십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의 값어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많이 유명해진 게 강남에 있는 건물입니다. 받는 월세만 보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돼요. 그걸 온전히 받는 거는 뭐예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야 그걸 내 통장에 그냥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건물을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은 단언컨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대출 이자가 예전에 2천만 원 받아서 뭐 대출 이자를 뭐 1,000만 원 냈다 하면 1,000만 원 남죠. 근데 그 대출 이자가 지금은 2배 넘게 올라간 것도 있어요. 1,000만 원이었던 대출 이자가 지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자가 나가는데 월세는 거의 그대로 수준이라는 거죠. 월세 2천 받아도 내가 1,000만 원을 얹어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도 버티냐?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면 이미 올라갔거나. 저희는 상가 경매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강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대표님이 상가 경매를 하고 계시진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리스크가 큰 투자는 잘 안 합니다. 주택과 상가를 놓고 봤을 때 리스크가 큰 게 어떤 거냐면 상가가 월등히 크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상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그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외부 요인에 너무 취약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고 이제 IMF가 와도 집은 있어야 되죠. 매매가 안
될지언정 임차는 무조건 됩니다.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면 자영업자가 망해버리면 하지만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세입자가 나가버리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장사해서 돈을 버셔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시장 분위기가 나까지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외부적인 요인에서 내가 너무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위험하고 최근에도 상가들을 공동 투자를 해서 잘못되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큰 상가를 이제 공동 투자로 잘못하셨다가 손실 보시고 우리 학원으로 오셔가지고 배우신 분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진짜 혹해요. 한창 오를 때는 상가가 주택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빠르게 오르는 만큼 골이 더 깊다고 빠질 때는 더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뭐 지방 상가 같은 거는 이제 도시가 황폐화되고 대기업이 이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인구수라든지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내 상가까지 자영업자가 빠지게 되는 현상. 공실 리스크, 온전히 관리비라든지 대출이자 이거를 내가 다 내야 되죠. 주인인 내가. 매매도 당연히 안 되죠. 공실 나 있는 상가를 매수해 줄 사람은 더더욱이 없을 겁니다. 수익률로 계산이 되니까 받는 수익이 없으니까 매매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번째가 이제 조사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주택은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가, 임차수가 있는가 이 정도. 근데 상가는 이 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몇 세대가 배우 세대에 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선을 잘 봐야 돼요. 그 동선에 따라서 같은 건물에 있어도 죽는 상가가 있고요. 엄청 잘 되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 도로에 출입되는 동선이 없으면 또 여기도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찾아서 오는 상가 자리 변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서 오니까 오죠. 그걸 보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덤탱이를 쓸 수가 있는 게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샀는데 가게가 잘 돼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됐어요. 새를 찾으려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리가 좋은 게 아니라 얘네가 마케팅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간판 자리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어디에 달 수 있는지도 저기 달고 싶다고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샀는데 또 없어버리면 이게 또 사업주 입장에서 노출이 안 되니까 또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게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점들도 있습니다. 주택이 같지 않은 장점이겠죠. 주택 수가 많아지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돼.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다주택 포지션으로 뭔가 투자를 이어가기가 좀 제약이 많거든요. 그럼 상가를 했을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고 취득세도 4.6% 오피스텔처럼 중과가 없으니까 단일세율이니까 좋고 그리고 월세만 바라봤을 때는 자영업자가 사업이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는 월세 수익률이 빌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높긴 하죠. 그만큼 이제 빠졌을 때 공실 기간이나 이게 주택은 2개월만 지나도 공실 기간이 길다 너무 힘들다 하잖아요. 상가는 기본이 6개월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하실 분들만 하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으로 어느 정도 기본기를 쌓고 레벨업을 하신 다음에 상가를 해야 되는 거지 상가를 처음부터 해서 제대로 한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우리가 잘 조사해서 단타매도 하는 건 정말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기 때문에 시세 변동에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공동 투자를 모으는 학원 입장에서는 상가가 좋죠. 사람 모으긴 좋죠. 금액도 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집중도를 좀 분산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들이 많아지면 그걸 수단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근데 저희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상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고 있는 걸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학원들에서는 뭐 그런 행위를 공공연히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까지 같이 욕먹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뭐 우리가 빌라도 개별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거랑 차원이 다르게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볼 것들이 너무 많아. 아까 간판부터 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이쪽에 원래 주차를 했었는데 네.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앞에 바를 박은 거야. 그 주차 공간이 두 대가 사라졌네? 나 하나 보여줄까요? 내가 살았던 동네예요. 되게 좋은 자리인데 다 망해 거기는. 왜 그런가 봤더니 아파트 단지에 지름길이 파져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글로 다녀. 왜냐면 내가 그 길로 다니면서 와 이쪽 상가들 진짜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냐면 광교중앙역 앞에 있는 단지예요. 로드맵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로 보면 마우스로 표시를 해볼게요. 역까지 가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갈 것 같거든요. 이쪽에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 상가들이 활성화가 돼야지 정상이죠. 근데 광교중앙역을 끼고 있는 대장급 아파트인 자연앤 힐스테이트라는 단지 중간에 이런 지름길이 있어요. 역까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글로 다니는 거예요. 상가 앞을 지나가야 거기서 뭐 커피도 사 먹고 뭐 식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를 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좋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일로 안다니까 여기가 계속 자리가 바뀌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짜잘하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살았던 데마저도 이게 있으면 전국으로 봤을 때 얼마나 그런 데들이 많겠어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상가는 진짜. 그러면 지금 낙찰률이 10%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회라고 보이시나요? 10개 중에 하나 낙찰이 된다는 건데 조사를 잘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개 중에 하나만 됐다는 거는 가격이 매우 높거나 상가 주변이 아예 다 죽었거나 아예 죽은 데를 내가 구분 상가 자리에서 나 혼자 살릴 수는 없어요. 동네가 죽은 거면 다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계속 떨어진 거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도심에서 해도 사고가 나는 게 상가예요. 너무 안 좋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너무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사고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